바로 시작점은 인사를 잘해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정말 긍정적 자아를 아주 잘 실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제 저희 엄마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지 예.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엄마한테. 엄마 저 아줌마 알아? 아니 인사하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러니까 니도 어디 가면 인사 잘하고 댕겨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즐거울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요. 태풍이 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거죠. 자, 오늘 2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관계의 문을 여는 말품격인데요. 여러분, 말투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투가 좋다, 말투가 나쁘다. 말투가 뭔가요?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바로 말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투는요, 누군가와 얘기를 해야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텐데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각양각색의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냐?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에게 이 아주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아주머니. 상사에게 반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러고 서류를 면전에다 던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 회식 때 동료의 한마디 들어보셨습니까? 술 못 드시는 장병님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술 못 드시는 장병님. 술 못 드시는 장병님 회식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억울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억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술을 못하는 사람인데 안주만 축낸다고 왜 안주만 먹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속상했었거든요. 이거 말이죠. 예.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까까지만 해도 아주 친한 것처럼 야, 너 얼굴 너무 좋다 얘. 머리 자르니까 겁나 동안이야. 그러더니 친구가 나가자마자 이럽니다. 쟤는 아버지가 안 되셔서 그런지 예의가 좀 없지 않니? 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유의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드는 유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가 말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담아놓은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도 또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늘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말하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옷감은 염색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 우리에게는 늘 세심하게 배려, 신중한 말의 습관이 필요하다.
존재의 집이라는 네, 시인데요. 이 시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호감 있는 존재로 잘 각인시키기 위한 나만의 말투 메이크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말투를 메이크업한다는 건 이겁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써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메이크업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요, 사실 지금 여자친구 있는 분? 우리 장병님? 네. 혹시 집 앞에 불쑥 찾아갔을 때 여자친구가 오빠 나 금방 나갈게 하고 금방 나오던가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던가요? 10분 걸립니까? 10분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메이크업인데요. 말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데 말투 메이크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경우의 사례들을 볼게요. 그냥 떡볶이집 사장님입니다. 자, 그냥 떡볶이집 사장님.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입니다. 해보세요. 10,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말투로 메이크업한 친절한 떡볶이 사장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한 끗 차이인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의 한 끗 차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한마디 더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신뢰감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보실게요. 명절날 차례상을 지낸 아내입니다. 아내가요, 몸이 아파,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남편을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순 남편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아유, 지금 우리 앞에 줄이 장병님 연기 겁나 잘하세요, 지금. 그러게 좀 평소에 운동 좀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예. 자, 이게 하순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중순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갑자기 음식 마련하느라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약 사올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수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음식 마련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다음부턴 나도 도울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수 남편이세요. 최소한 적극적 해결책이라도 가능하면 자기 반성과 함께, 그리고 미래 개선의 말투,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말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거죠. 사물은 사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책상은 우리가 책상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나사가 잘 되어 있나? 책상 다리는 온전한가? 책상 판은 안전한가? 이런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장점을 보아야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대화. 요즘 별일 없어? 그랬더니 사원이 얘기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과장님 뭐라고 하시나요? 별일 없으면 달일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여직원이 이렇게 웃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한 웃음인 거죠. 네, 사람은 꽃에서 향기를 기대합니다. 대화로부터 배려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대화는 사실 목적 없는 내뱉음과 똑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한번 보실게요. 팀장님과 대리와의 대화인데요. 자, 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떤 거? 전의 생각은. 자, 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매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팀장님이 뭘 하시나요? 역시 자네 좀 뭘 좀 아는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리님 뭘 하세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괜히 꺼냈다가 잘못되면 분명 내 책임으로 돌아올 거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대화라는 것이요, 자신의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대화일 텐데요. 자, 그러면 서로가 빛나는 3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관계의 문을 여는 대화법 3가지 이겁니다. 자,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관계의 소통은 질문으로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어봐 주는 거죠. 오늘 어떤가? 오늘 힘들지 않나? 요즘 힘든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사실 데이트를 할 때요. 지금 블라인드 데이트 미팅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시는 분이 뭘 드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소개팅 여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먹을 건데요. 이런 남자친구 어떨까요? 예, 이분은 애프터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뭘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뭘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계신 장병님께 이게 좀 사실이 아니고 진정성이 왜곡된 말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장병님께 해보세요. 네, 두 번째 비법은 어려 보여요. 어떤 장병님께서요, 제가 이제 모 부대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려 보여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옆에 좀 높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려워 보인다고. 예, 사람이 너무 또 쉬워 보이면 안 되죠? 자, 3번째, 우리 관계의 문을 여는 소통법은 이건데요. 자,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또 역시 한번 해보실까요? 오, 예, 바로 리액션이거든요. 우리가요, 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실 성별이 이미 다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2년, 3년, 4년을 오랫동안 만난 연인 관계를 하더라도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큰 위안이 되는 거, 힘들지. 이렇게 다독다독 해줄 수 있는, 도닥도닥 해줄 수 있는 말이 오랜 연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하지 않고 오랫동안 백년해로 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다. 바로 이 5가지를 유지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건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쿠션 언어. 예, 두 번째요. 부정의 말들을 긍정형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명령형을 어떻게 해요? 의뢰형으로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지금 잠깐 실천해 볼게요.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요. 이렇게 해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해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거 해 저거 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보세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지 않고 의뢰하는 거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플러스 합법. 자, 그리고 5번째요. 예,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꾸는 건데요. 자,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는 말들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건데요. 자, 또 우리 실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세상 친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네? 찾아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모릅니다가 아니라 뭔가 물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모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부정형의 말을 긍정형으로 건네는 거 역시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는 말이고요. 플러스 화법이란 이런 겁니다. 긍정성과 공감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형용사인데요. 자,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또 역시 한번 해보실게요. 아, 그러시군요. 해보실게요. 네, 맞습니다. 해보실게요. 네, 곧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플러스 화법.
대화법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뭔가 그 상대방에게 공감 갈 수 있는 말을 플러스로 더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나예요. 유는 뭡니까? 너거든요. 이 너라는 말을 배제하고 나의 감정만 전달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말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 방법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저는 모릅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요? 제가 확인해 봐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는 어떻게 바꿉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잠깐만요. 이거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바꾸나요? 죄송합니다만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에 유연성을 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쿠션 언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딱딱한 바닥에 앉으면 이렇게 엉덩이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쿠션을 받치고 앉으면 편해지죠. 말도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쿠션 언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힘이 되는 한마디는 이런 것들인데요.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또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뇌에서 옥시토신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면서 나의 뇌 건강과 뿐만 아니라 나의 NK 면역세포까지 활성화시킨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자, 그러면 옆에 계시는 장병님께 이렇게 해보실게요.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밥은 먹었니? 이렇게. 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넘어질 때마다 이 말의 위안으로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는 위안이 되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손만 따스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따스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살면서 나 하나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챙기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안을 나누는 말들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나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나눴을 때 나의 이 자아도 오히려 같이 위로받고 오히려 그 위안으로 더 단단한 자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관계를 여는 열쇠는 손을 잡으면 손만 따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따스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더 크게 질러주세요. 말 순화하는 과정에서 네. 그 안 됩니다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네. 바꿔서 말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듣는 사람은 뭐 이 사람이 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고 오해해서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안 됩니다는 확실히 단호하게 무자르듯 그 상황을 확실히 거절을 하게 되는 건데,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는 뭔가 해결이 안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지를 두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국말에, 저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무자르듯이 말하는 것보다 이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던지는 것이 관계 융화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해지는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통 우리 저희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살면서 다 진실만을 말하고 살지도 않고요.
많고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미 살이 많이 찌고 그리고 또 이미 다소 주름이 많이 생긴 우리 엄마가 아들, 엄마 오늘 나 이뻐?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라고, 예, 이것이 진실이 아닌 사실이 왜곡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경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분들은 이미 사회적 강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말을 유연하게 돌려서 그 상황에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별일 없어? 라고 물었는데 네, 그럼 달일은? 이렇게 물었었죠. 그러면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도 우리의 감정을 그냥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게 아까 우리 어떤 언어 습관 배웠죠? 쿠션 언어라는 거 배웠죠. 아니 저기 부장님 저기 좀 다소 썰렁한 농담인데요. 예,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상황은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서큘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이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둘러서 그 상황에 나의 불편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배인 대로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인대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되니까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실천하셔서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동안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많은 우리가 긍정적 장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